지난 6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가 공동으로 한국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한중교류의 활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이 보복으로 적용했던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한국 콘텐츠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관광업계부터 초록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콘텐츠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류는 중국만 배척했던 거지 이미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K-드라마, 글로벌 팬덤을 갖춘 K-팝,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융합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든요. 이렇게 한류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의 투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소비, 그러니까 언택트로 이뤄진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에서 전 세계 150개 지역, 405만 명이 함께 온라인 콘서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냉랭해졌던 세계가 한류로 후끈 달아오른 거죠. 이런 재미있는 한국 문화 덕분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한국 문화는 우스꽝스러운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캐나다 인기 드라마에선 한국 이민자 가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디즈니에서는 주인공을 아예 한류 마니아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요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국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블랙핑크는 유튜브 사상 최단 시간대 1억 뷰를 돌파하며 K-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지난 26일 미국 토크쇼에서 신곡 How You Like That을 공개했는데요. 이때 한복을 개량한 옷을 입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전통 한복 문양과 고름을 차용한 옷을 본 외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의상에 대한 문의와 구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 해외 팬은 한복을 사랑한다, 오 마이 갓! 이라고 외쳤을 정도로 한복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동양풍 의상하면 기모노가 아닌 한복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는 한복은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편안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이런 한복의 매력은 해외 컨텐츠에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가 그려진 그래피티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미국 인기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한복을 입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오는 7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 선언 포스터는 한국풍 일러스트 버전으로 포스터가 제작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은 한류 콘텐츠와 함께 전 세계로 진출하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한복을 K-패션의 핵심으로 만들기 위한 한복 박람회까지 열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아름답고 기품 있는 한복에 빠져들고 있죠.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도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조선시대 왕의 행진 음악이었던 대취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전 세계의 대취타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화려한 국악에 감각적인 비트가 깔리고 강렬한 래핑이 얹어지면서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겁니다. 슈가는 이 곡으로 한국 솔로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3일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같이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인 국악으로 온 지구에 풍악을 올린 겁니다. 슈가의 대취타를 들은 해외 팬들은 음원을 제공한 국립국악원의 원곡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낯선 장르이지만 국악 특유의 기품과 한이 담긴 음악의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슈가의 대취타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문화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취타 해설 영상에 영어 자막을 달아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와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현재 이 해설 영상은 조회수 18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대취타 신드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취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용인 대장금 파크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거든요.
방탄소년단이 촬영한 장소가 팬들의 성지순례 명소가 되는 만큼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대장금 파크는 앞으로 더 활기를 띠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류에 대한 사랑은 한국 전통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한복과 국악도 그렇지만 한국 드라마 킹덤에 나온 전통무다 갓도 주목받고 있고, 또 BTS 노래 가사에도 나온 후미는 외국에서 정원을 가꿀 때 유용하다며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의 이템이 되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현대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앞으로 K컬처는 더 힘을 발휘하게 될 텐데요. 지금은 집콕 한류가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국가 간의 교류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오히려 랜선을 통한 문화교류가 뜨고 있거든요. 최근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 문화 강의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한식, 태권도, 전통무용, 가야금, 한국 영화 시청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한류들이 사랑받고 있는데요. 요즘 한류 팬들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한국 역사와 한글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이제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로 확대됐다는데요. 지금까지 수강생이 4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마냥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고풍스러운 멋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에 사용되는 벽지 브랜드에서는 코리아 컬렉션을 출시했는데요. 작업을 함께한 양태호 디자이너는 코리아 컬렉션의 조선 책거리와 병풍도, 궁궐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나오면서 한국 공간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중국, 일본과는 다른 고유한 한국만의 멋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한국의 멋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됐죠. 한류 확산은 한국의 강력한 문화 발신국이 됐다는 의미다. 주프랑스 한국문예원 전혜용 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선 군사력이나 경제력만큼 문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류 확산은 우리나라가 강력한 문화 발신국이 됐다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의 문화가 인류 문화에 기여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존경받고 발언권을 가지는 나라가 되면서 결국 세상을 호령하는 문화적 위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해진 만큼 문화 제국주의가 되지 않도록 늘 성찰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 문화만 한쪽으로 집어넣으려는 생각보다는 쌍방향 문화교류로 착한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인류의 우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강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착한 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알리다 보면 지난 3월 7일 자빌보드 차트에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의 타이틀곡 ON으로 핫100 4위에 오른 데 이어 다이너마이트로 핫100 차트를 점령했다고 그간의 성적을 나열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외신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미국 포브스는 다이너마이트의 1위 데뷔는 이러한 수년간의 노력과 예술적 진화, 팬덤과의 파트너십 관계의 절정이라며 글로벌 팝 슈퍼스타덤으로 가는 최후의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핫100 정상 등극은 BTS의 성공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수치화한 결과물이라며 이제는 BTS가 세계에서 가장 큰 아티스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고의적인 무지라면서 이들의 성공을 축하했다. CNN도 BTS가 K-팝 밴드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며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그룹, 베스트 K-팝, 베스트 안무 등 거의 모든 부문을 휩쓸었다고 성공의 징후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BTS의 핫100 1위 데뷔를 알린 음악 전문 잡지 빌보드는 트위터를 통해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K-팝 밴드 BTS가 정상에 오르며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보도했고, 프랑스 AFP는 BTS가 30일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미국 헤비급 선수들을 제치고 베스트 팝을 수상한 데 이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미국 USA 투데이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에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했고, 포브스지는 BTS는 팝 슈퍼스타로서 마지막 경계를 뛰어넘었다. 서양 청취자들이 비서구권 아티스트를 바라보는 방식과 관련해 패러다임의 전환과도 같다고 썼다.
프랑스 AFP 통신은 방탄소년단의 하백 1위 소식을 전하며 BTS가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테일러 스위프트 등 미국의 거물급 가수들을 제치고 MTV VMA에서 베스트 팝상을 수상한 지 몇 시간 만이라며 다시 글로벌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매 첫 주 하백 차트 등극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앞서 역대 빌보드에서 발매 첫 주차에 핫 101위로 진입한 곡은 총 42곡뿐이다.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엘튼 존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BTS는 팝 음악계의 전설로 불리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앞서 빌보드는 다이너마이트가 발매 첫 주 미국에서 3,390만 회 스트리밍되고 30만 건의 디지털 및 실물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 곡은 발매 첫 주원곡과 EDM, 어쿠스틱 리믹스 버전 음원이 발매됐고 바이닐과 카세트 테이프 등 오프라인에서도 음반으로도 판매됐다. 특히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26만 5천 건으로 지난 2017년 9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반 메이드 미 이래 약 3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하백 1위 데뷔에 제대로 힘을 실었다. 과거 약점으로 작용했던 라디오 온에어 횟수도 이전보다 부조를 보였다. 지난주 팝송스 라디오 차트에 30위로 데뷔했으며 이번 주엔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까지 올라섰다. 외신들도 BTS가 미국 등 영어권 가수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던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것에 주목했다. 팝스타 더 위켄드는 트위터에 대단히 멋지다. 해외 팝스타들도 BTS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큰 축하를 보낸다고 썼다. 아시아 아티스트들에게 대단히 큰 성과다. 소년들이라는 축하 트윗을 날렸다. 조나스 브로더스는 클럽 후기를 환영한다. 빌보드에 따르면 1963년 사카모토 뷰의 스키야키가 아시아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핫 101위를 기록했고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57년 만에 나온 아시아권 1위 가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J-팝이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 가요 K-팝에게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입니다. 해외의 한연의 전문 매체는 떠오르는 K-팝과 지능 J-팝에 대한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J-팝은 후에 K-팝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가라는 제목이 칼럼은 세계 무대에서 J-팝이 생각하게 된 이유들이 소상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K-팝은 끊임없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지만 J-팝은 일본 시장에만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 AKB48 같은 듀오싱 컨셉의 아이돌이 성공한 이후 엄청난 돈을 벌게 되자 비슷한 아이돌을 경쟁적으로 양산해 대형화에 저항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인을 대열에 진입시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J-팝 자신의 성장을 억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게시된 해당 칼럼에 대한 댓글을 보면 J-팝은 항상 접근이 어렵다. 유튜브에서 J-팝 음악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J-팝은 오래된 일본 음악의 흐름통을 따르고 있다라는 반응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에 있지 않으면 이를 음악을 발견하는 것조차 어렵다. 반면 한국의 K-팝은 J-팝과 달리 해외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해외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이제는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립돼 있는 일본 시장에 한계 느낀 일본의 젊은이들이 눈을 돌려 한국에서 데뷔하려고 하는 현상까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후야 마사유키 씨는 2017년 오리콘 뉴스에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생들은 K-팝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다. 일본에 있어도 세계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은 국경을 초월해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K-팝 그룹의 일본 멤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본 아티스트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트와이스나 이중원뿐만 아니라 동방신기를 배출한 SM 엔터테인먼트 NCT 127에는 오사카 출신 유타가 있으며 빅뱅이 소속된 이그 엔터테인먼트에도 프레저의 멤버 12명 중 4명이 일본 출신입니다.
아이돌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연습생으로서 경험을 쌓고 있는